대한민국 영화계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두 이름이죠. 정우성 그리고 이정재. 25년 넘게 정말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또 치열한 라이벌로 함께 해왔는데요. 네, 맞아요. 오늘은 이 두 분의 관계, 단순히 뭐 인기 비교 이런 걸 넘어서서요.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의 자리에 왔는지 그 과정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관계예요. 1999년에 태양은 없다에서는 그 방황하는 청춘, 그런 모습이었는데 2022년 헌트에서는 완전히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사이가 됐잖아요. 맞아요. 시간이 엄청 흘렀죠. 네, 이 긴 시간 동안 쌓인 그 두 사람만의 서사가 그냥 라이벌, 친구 이걸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서로를 어떻게 보면 거울처럼 비추면서 성장해 온 건데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미지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우성 씨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비트 때부터 해서 뭐 강철비까지 쭉 보면 뭔가 흔들림 없이 우직하고 남성적인 약간 암석 같은 그런 단단함, 신뢰감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참 큰 매력 아닐까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 묵직함, 그 암석 같은 단단함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정재 씨의 그 날카롭고 세련된, 뭐랄까 얼음 같은 이미지가 더 확 살아나는 거죠. 대비가 되면서 그렇죠. 모래시계 때 그 과묵한 보디가드 기억나시죠? 거기서부터 오징어 게임의 그 입체적인 캐릭터까지. 이정재 씨는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어딘가 차갑고 또 야망도 느껴지는 그런 도시적인 매력을 계속 만들어 왔어요. 이 차이가 두 분이 각자 다른 영역에서 정말 독보적인 존재감을 갖게 한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 연기 스타일에서도 이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정우성 씨는 감정을 이렇게 막 숨기지 않고 바로 터트리는 그야말로 뜨거운 심장으로 연기한다는 느낌이 강해요. 네, 맞아요. 내 머릿속의 지우개 같은 멜로에서의 그 절절함이나 아니면 아수라에서 보여준 그 동물적인 에너지 같은 거 보면 딱 그렇죠? 그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정우성 씨가 말씀하신 대로 뜨거운 심장이라면 이정재 씨는 정반대로 철저히 계산된 차가운 두뇌로 캐릭터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계산된 연기. 네, 예를 들어 관상의 수양대군이나 신세계의 이자성 이런 캐릭터들을 보면 감정을 막 폭발시키기보다는 그 캐릭터의 심리나 상황을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해서 보여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차갑다, 계산적이다 이런 평도 있긴 하지만 그 지적인 접근, 그 정교함이 바로 이정재 씨 연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런 연기 스타일의 차이가 두 배우가 좀 잘 맞는 장르도 다르게 만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우성 씨는 좀 감성 짙은 드라마나 액션에서 확 살고 이정재 씨는 되게 지적인 스릴러나 시대극에서 특히 더 빛이 발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장르 선택에서도 그런 스타일 차이가 영향을 미쳤겠네요. 그럼 패션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도 두 분 개성이 확 드러나잖아요. 네, 그렇죠. 정우성 씨는 언제나 그 클래식한 슈트. 정말 잘 어울리시고 그야말로 정석 같은 멋, 유행 안 타는. 네, 타고난 피지컬이 워낙 좋으시니까 그걸 가장 잘 살리는 클래식함이죠. 근데 반면에 이정재 씨는 완전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오히려 막 이끌어가는 패셔니스타의 면모를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과감하고. 네, 과감하고 실험적인 스타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특히 최근에 여러 글로벌 행사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그냥 옷 잘 입는 걸 넘어서서 패션이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뭐랄까 정적인 클래식과 동적인 트렌드의 만남?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표현 좋네요. 정적인 클래식과 동적인 트렌드. 이 모든 그 대비되는 매력들이 2022년 영화 헌트에서 정말 정면으로 딱 부딪혔다는 점.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이정재 씨가 직접 감독하고 두 분이 주연을 맡았는데 여기서 뭔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극 중에서 정우성 씨가 연기한 박평호는 신념을 따르는 굉장히 뜨겁고 우직한 인물이죠. 반면에 이정재 씨가 연기한 김정도는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인물이고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영화 속 캐릭터 설정이 아니라 지난 25년간 대중들이 계속 봐왔던 두 배우의 실제 이미지랄까? 아니면 그 연기 스타일이 스크린 위에서 그대로 꽝 하고 부딪히는 동시에 또 묘하게 어우러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와. 이건 그냥 캐스팅 잘했다 이걸 넘어서서 두 사람의 관계,
그 역사 자체를 압축해서 보여준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멋진 해석이네요. 듣고 보니 결국 이 두 분 관계에서 누가 더 낫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은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서로 다른 색깔로 오히려 서로를 더 빛나게 해주면서 같이 걸어온 거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 암석 같던 정우성은 얼음처럼 날카로운 이정재를 보면서 자기 영역을 더 단단하게 굳혔을 거고, 또 얼음 같던 이정재는 정우성의 그 묵직함을 보면서 표현의 스펙트럼을 넓혀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네, 서로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라이벌이자 또 최고의 동반자인 셈입니다. 이 두 분의 건강한 경쟁 그리고 또 깊은 우정이 앞으로도 계속 한국 영화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정우성, 이정재 이 두 배우의 아주 흥미로운 관계를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 두 배우의 가장 인상적인 순간 혹은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는 무엇인가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